2023년 12월 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12월 첫날을요, 버라이어티하게 보냈습니다. 방송 녹음한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가 맛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을 열어봤더니 막 버터가 녹아있고, 막 얼음이 다 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오후에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당일 수리가 불가능한 냉매, 콤프레셔가 맛이 같다. 그래서 기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빌트인이니까 냉장고를 드러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리 예약을 다시 하고, 물론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이미 다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에 냉장고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그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막 창가 쪽에 추우니까 창문, 이중 창문인데 바깥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바깥쪽 창문과 안쪽 창문 사이에 그 빈 공간에다가 음식물을 다 보관해 놓고 그다음에 안쪽 문을 닫아버리는, 그리고 이제 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그런 물건들 같은 그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동생한테 니네 집 냉장고에다 좀 넣어줘. 그래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옮기고 이제 그래 이번 참에 냉장고 청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다 드러내서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냉장고 청소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수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12월 1일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 했어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들을 시장이 개무시했다. 자, 다우지수가 0.82% 상승, S&P 500이 0.59% 상승, 나스닥이 0.55% 상승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상승했다고 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6,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분명히 무언가의 자극을 받아서 한번 내려앉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금리를 결정하는 그 연준의 가장 우두머리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무시했는가? 바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 때문인 거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ISM에서 발표하는 11월 제조 PMI 지표가 있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1월 제조 PMI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 모두 제조 PMI 지표였고요. 기준선은 50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서비스 PMI 지표를 두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겠죠. 자, ISM 11월 제조 PMI 지표, 지난 10월 달에는 46.7이었는데 11월 달에는 46.7로 전월과 변함이 없다. 자, 여러분 미쓰리가 경제는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정말 좋다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경제 지표가 전월보다 덜 나오겠죠. 그런데 전월과 똑같다라는 의미는 뭐다? 이건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는 47.7이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무엇보다 ISM 11월 제조 PMI 지표는 무려 13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1월 제조 PMI 지표는요,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ISM 같은 경우엔 전월과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 자, 9월 달에는요 49.8이었었어요. 10월 달에는 50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11월 달 S&P 글로벌 PMI 제조업 지표는 49.4로 전월 대비 그리고 9월 대비도 부진했어요. 자, 제가 2023년 하반기 증시나 아니면은 경제 관련돼서 경제 지표에 관련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으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툭툭 튀는 녀석이 나올 것이다. 물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된 건데 문제는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 이유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년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여름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3월 달까지 이렇게 앞당겨진 결정적인 이유는 부진한 경제 지표, 즉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어제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지리멸렬하고 좀 그렇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S&P 글로벌 PMI 지표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달에 49.8, 10월 달에 50이어 좋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11월 달에는 49.4로 9월 달보다도 꺾였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상당히 강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뉴욕 증시가 강한 이유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느낌에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졸라 좋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행했던 펀드가 뭐였다? 적립식 펀드였어요. 적립식 펀드가 유행하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고 왜냐하면 매월 주식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나중에 기관 애들이 처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우량주만 사다가 나중엔 돈이 넘쳐서 그냥 코스닥 같은 거 테마주 같은 것도 막 투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지점에 손님이 오시면 정기식 펀드 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제 고객으로 꼬시려고 제가 좋은 종목 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1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손님들이 이주인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한 2주 만에 지금 30%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야. 한 달에 10%?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그때요. 그 손님들의 눈에서 광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분들 다 골로 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쓸데없는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은요. 스텔만 대학교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짓기는 너무 이르다.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언급을 한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근데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욕 증시가 올라가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시장이 미묘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이 제약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으로 잘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에 꽂혀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일단 지금 광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막 이랬는데 하물며 동결한다고 해도 좋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시장은 이미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그 예상을 주식시장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12개월이라는 이제 1년이란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1년이란 시간 안에 8번의 연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내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를 한다 했다가 내년 여름에 한다고 했다가 5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3월 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동결한대? 와, 좋아. 이걸로 흥분해 있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도 점점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광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미쓰리가 몇 달 전부터 또 이번 기회에도 어쩌면 이번에도 제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 이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년에 전망 나오기도 전에 금리 인하 뭐 연말 타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미쓰리는 여러분 내년에 2024년도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하를 조금 앞당겨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에서 대놓고 뭐 연준은 내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내년 여름을 생각하고 있다. 막 그랬을 때 미쓰리가 셀셀 쪼개면서 내년 여름보다는 좀 앞당길 거려? 그냥 어쩌면 3월 달 정도에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거의 제가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빨리 얘기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선배님이라고 인사드리게. 근데 여하튼 근데 미쓰리가 내년 겨울도 아니고 내년 연말도 아니고 내년 여름도 아니고 5월도 아니고 3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길게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 거. 그죠? 이게 길게는 15개월이면 날이 1년 넘게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야? 이번에 인상해? 동결해? 동결과 인상 여기에 꽂혀가지고 생각을 못했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뭐 더 올리고 동결하고 뭐 해도 이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가 꽤 오랫동안 지금 만들어져 왔고요. 유지되고 있고요. 이 5%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미쓰리가 내년 여름까지 이 5%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아, 그러면 많이 망가질 텐데 오히려 5%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이 되기 전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이 글로벌 기준금리의 어떤 그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가 자빠지는 것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가 3월 달 정도 인하될 거라고 논리를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뭐 36,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니, 뭐 금리 인하를 하니 어쩌니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할 거고 하반기에도 할 거고 라는 주장을 계속했을 때 미쓰리가 아마 연준은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을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저는 사실
한 5월 달부터 금리를 동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한 번 정도 더 한 거죠, 연준이. 문제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연준이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2023년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꼭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뭔가가 터질 거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2023년도 하반기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로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미쓰리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먼저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3월 달과 그 이후에 5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것은 분명히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그게 과연 미국이냐, 한국이냐. 제가 어제 살짝 중국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12월 1일 날 JP 모건이랑 HSBC에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앞으로 몇 달간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러한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 부진을 전망했고 그로 인해서 홍콩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특히 사우디 같은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연장 유지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주식시장보다도 더 순수한 국제유가는 감산을 자발적 유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는 순수한 국제유가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수요 감소 우려감으로 하락한 겁니다. 12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돌입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12월 FOMC 회의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고요. 그러면 과연 뉴욕 증시는 뭘로 하락할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지난번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 앞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것으로 강등했잖아요. 부정적인 등급으로. 그것처럼 분명히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일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걱정일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자꾸 미국은 자기네들이 가장 멋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경제가 안 좋은 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만만한 게 이제 중국이겠죠. 우리는 지금 다우지수가 36,000포인트 돌파했는데 니네 중국 이제 경제 안 좋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2015년 8월이에요. 8월 26일인가 2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개박살났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폭락했거든요. 그때 뉴욕 증시는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이 오랜만에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하고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때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를 이기고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도 이기고 이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회복이 됐어라는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았었었는데 2016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고 그 다음 날 첫날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고요.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개박살 났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같이 박살 났죠. 그러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미국이 2016년도에 겨우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미쓰리는 그거를 2015년 연말에 정확히 맞췄어요. 제가 올해 여러분 금리 동결을 원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원하지 마시고 금리 동결만 되는 것도 괜찮다. 왜? 무언가 악재가 터지지 않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상당히 좀 뭔가 부풀어져 올라왔고요. 시장은 지금 6월달, 5월달, 3월달까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쓰리는 아예 처음부터 3월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지금 각각 갖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속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에 좋으니까 사람은 설레발을 치는 성향이 있으니까 야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 6월 달에 하지 말고 3월 달에 해.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됐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유는 미국 경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돼요. 이미 지난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5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은 이미 다 박살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는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했고 금리 인하가 되니까 어떤 이자 부담이 커진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덜 연다.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잡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꽤 심하게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36,000포인트 간 거는 굉장히 마치 풍선이 빵빵해진 것처럼 상당히 바람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려고. 예. 왜? 2,500포인트 딱 안착시켜 놓고 그러면 개인들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심은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쓰리가 전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요.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은 흥분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12월 3일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꼼꼼히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